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지난 그 11월 14일 레바논에서 열렸던 그 카타르 월드컵 축구 H조 우리가 4차전에서 레바논과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그 평가전이 있었죠. 브라질과의 평가전. 뭐 브라질 하면은 월드컵 축구에서 5번이나 우승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 9번 그 정상을 차지했던 세계 축구의 뭐 정상이죠. FIFA 랭킹이 지금 보면 우리가 39위입니다만 브라질이 3위예요. 지금 1위가 벨기에입니다. 2위가 프랑스. 그 세계 FIFA 랭킹은 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축구 팬들은 과연 우리가 제3지역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 것이냐. 우리가 브라질을 이긴다는 것은 언감생심 좀 어렵죠. 어떤 이 경기를 펼쳐줄 것이냐. 이것이 최대 관심이었는데 우리가 0대 3으로 졌습니다. 이 브라질을 하면은 말이죠. 몸값이 말이죠. 근데 이번에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 때문에 지금 파리 상제르맹에서 뛰고 있죠.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상제르맹으로 갈 때 3천억이라고 하는 이적료, 세계 축구 사상 최고의 그 이적료로 이제 갔는데 네이마르 선수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브라질의 이 주전들의 그 몸값이 1조 한 2,400억, 우리가 1,700억 정도 되니까 사실 몸값으로 봐도 우리보다는 7배가 많고요. 우리가 브라질을 잡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이제 개인기가 우리가 브라질을 잡을 수가 없죠. 다만 벤투 감독이 과연 어떤 전술을 쓸 것이냐, 이것이 이 축구 팬들의 관심이었죠. 어떻게 그 경기 내용이죠. 우리가 승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가 전반에 2골, 전반 15분에 그 바케티 선수에게 헤딩골을 주고, 그다음에 전반 30분에 쿠티뉴 선수에게 또 프리킥. 이거 쿠티뉴 선수가 그 오른발로 감아찬 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조현우 선수가 잡아낼 수가 없죠. 그다음에 후반에 다니엘 선수가 이제 골을 넣어서 우리가 0대 3으로 졌습니다. 진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과연 그 벤투 감독이 그 어떤 전술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축구 팬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줬습니다. 레바논과의 경기에 0대 0으로 비기고, 또 지난달 10월 15일 평양에서 있었던 우리가 그 남북한 경기, 그때 무관중에 무중계 짬짜 깜깜이 그 축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브라질을 그 1대1로 우리가 개인기가 브라질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감독의 전술입니다. 근데 보면은 패스가 잠깐만 잘려요. 왜냐하면 선수와 선수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 골키퍼에서 수비에서 중앙 미드필드에서 미드필드 최전방까지 가는 그 연결이요. 이게 기니까 패스가 그 잘리키고 패스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브라질의 개인기를 어떻게 우리가 1대1로 브라질 선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협력 수비로 해서 결국 브라질의 개인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역시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거 아닙니까? 이 멀티플레이어. 선수가 한 내의 그 포지션 할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6, 7m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짧은 패스로 가고, 수비할 때는 협력 수비로 두 명의 수비가 공격수 한 명을 마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벤투 감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벤투 감독은 다 아다시피 포르투갈 출신 아니겠습니까? 또 포르투갈의 대표 선수를 했죠. 거기서 포르투갈 감독을 할 때 결국은 브라질 월드컵 때에 결국은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경질이 되고, 그러고 나서 브라질의 그 축구 클럽과 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계약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팀을 맡아서도
성적이 나빠서 그만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올 때 중국의 충칭팀을 맡아서도 성적이 나빠서 중간에 잘리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금년 1월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축구 대회 8강까지 못 갔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께는 베트남과 똑같이 8강으로 결국은 끝났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12월 달에 동아시안컵은 뭐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가 2022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지금 벤투 감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전술로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최종 이 4.5장의 티켓을 거머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냐.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벤투 감독이. 레바논과의 경기에 레바논에 반정부 시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전날 가서 말이죠. 한 번도 경기장을 밟아보지 않고 경기를 치른단 말이죠. 이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당연히 선수들은요, 경기장에 가서 잔디를 밟아봐야 되고 그 그라운드의 컨디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더니 뭐 아는 걸 경기장을 미리 가서 미리 와서 잔디를 밟아보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저는 과연 지금 카타르 월드컵 축구 아시아 2차 예선은요, 40개 팀이 8개 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에 5개 팀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홈앤드 어웨이니까 우리가 H조 있잖아요. 8경기를 해서 1위 팀, 그리고 8개 팀 가운데 2위 팀 4팀, 12개 팀이 최종 예선전을 해서 4.5장의 티켓을 가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H조에서는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보면 말이죠. 우리가 11월 19일에 브라질과의 평가전이 있던 날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이 스리랑카를 2대0으로 잡고 북한과 그다음에 레바논 0대0으로 비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이 1위입니다. 승점 9점. 우리나라 그다음에 레바논, 북한이 승점 8점이에요. 이렇게 된 말이죠. 스리랑카가 5패를 해서 지금 우리가 2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경기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4경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북한도 우리나라에 6월 달에 와야 되고요.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이 다 우리나라에 오고, 다만 스리랑카와의 경기는 원정 경기입니다. 뭐 스리랑카는 약한 팀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내년에 있을 4경기에 우리가 최종 예선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과연 12개 팀이 최종 예선전에서 우리가 4.5장의 티켓을 거머쥐고 10번째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축구 전문가나 저도 사실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아마 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이 대목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벤투 감독이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이분이요. 가만히 보면은요, 한번 자기가 마음에 든 선수는요, 계속 베스트 11에 기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축구협회 기술위원회도 이런 점을 좀 충분히 벤투 감독한테 이 디스커션에서 의논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본선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하튼 벤투 감독의 전술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뭐 우리나라 축구의 주장은 뭐 손흥민이라는 건 잘 아시죠. 뭐 손흥민 선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나이가 뭐 27살. 지금 이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말이죠. 지금 8골에 도움 4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는 정말 속된 말로 지금 물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아에서는 최고죠. 어떻게 보면 뭐 작년 재작년에 유럽 프로 축구에서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그 달에 상을 2번이나 받았던
선수입니다. 작년에도 20골에 도움 10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는 2023년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토트넘이 요즘 아주 성적이 아주 나쁩니다. 3승 5무 4패로 20개 팀 가운데 14위로 내려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11월 20일까지의 그 이 전적을 보면 역시 감독이라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체티노 감독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근데 47살의 포체티노 감독이 정격 해임이 됐습니다. 자, 그 보면 승부의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유럽 축구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리버풀한테 져서 결국은 아깝게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작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를 차지했던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 포체티노 감독이 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 뭐 바르셀로나로 간다고 하는 아주 포체티노 감독의 그 이 몸값이 엄청 뛰었습니다만은, 야,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데 그냥 그 토트넘의 그 레비 회장이 전격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시켰어요. 그러면서 포르투갈의 무리뉴 감독을 갖다가 3년 계약으로 감독을 앉혔습니다. 자, 이 무리뉴 감독은 대단한 감독입니다. 이 첼시, 그다음에 그 포르투갈 대표팀, 레알 마드리드, 그 포르투 감독, 그다음에 인터밀란을 맡아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죠. 이 무리뉴 감독은요, 원래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체육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그 감독 이 통역해주다가 결국은 유명한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스타 플레이어 출신만이 유명한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대목에서 과연 토트넘의 그 이 포체티노 감독에서 무리뉴 감독으로 이제 사령태가 바뀌었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의 그 이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최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요, 오히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말이죠, 뭐 작년 후반기 이후부터는 많이 기원을 했지만은 조금 손흥민 선수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는 무리뉴 감독으로 되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로서는 더 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로서는 아마 그 감독이 전격 정들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이 손흥민 선수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뭐 아시아의 대표 선수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손흥민 선수야말로 그 우리나라 축구의 위상을 높여주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주장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간판이잖아요. 그 이번에도 레바논 경기 또 브라질과의 경기를 보면 그 평가전을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 수비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러면 안 되거든. 사실은요, 손흥민 선수는 골게타란 말이죠. 골을 넣어야 하는 공격수인데 수비까지 내려와야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 수비가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자, 손흥민 선수, 우리의 기대주, 우리의 간판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의 그 포체티노 감독에서 무리뉴 감독으로 감독이 경질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